한일전 가상 전투 시뮬레이션. 이거 묘사 정말 많이 하죠? 제가 10년 전 정도부터 아재들 몇 책에 일본이 이긴다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 한국이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깔끔하게 나열해 줄게요.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을 흔히 들어봤죠들. 흔히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이 해당되는 경우는 핵과 생화학 무기를 가리킵니다. 그게 있으면 전투력이 좀 약해도 뒤끝 때문에 상대방이 조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전쟁을 상상하면 이 둘 사이에는 비대칭 전력이 너무 많아집니다. 일본은 동아시아 모든 다른 평균 국가하고는 다른 나라입니다. 일본은 중국, 베트남, 몽골, 돌궐, 말갈, 거란, 인도, 흑수, 만주 등 중원을 놓고 경쟁하지 않았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냥 부족으로 살았어요. 부족 간의 다툼을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다. 약 600년 전 겨우 30개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를 최초의 거대 국가라고 칭합니다. 30개 합쳐도 발의 크기 반의 반 정도 되나요? 그래서 중원이 패권을 다툰 모든 나라는 일본을 나라로 안 여겼어요. 찐따로 여겼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한 번이라도 망했으면 일본은 강한 나라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투 민족 한국은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했건 안 원했건 일본을 5000년 동안 전란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저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에 유전을 가장 많이 보는 편에 속합니다. 차범근 아들은 축구를 잘한다가 제 논리입니다. 운동도 10수년 혹은 그 이상 노력한 걸로 자손때에까지 유전됩니다. 대한민국은 300년 가까이를 연속전쟁을 한 적도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뼈골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평강왕, 영양왕 그 밑으로 몇 대까지도. 지금 북한 이상의 집중력을 가지고 인구 대비 10%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혼자 가서 다른 나라 군대 1만을 데리고 또 다른 나라를 쳐들어 간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군대 30만 정예병을 가진 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한국인은 전혀 다른 뇌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마을 간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엄청난 전쟁들을 오랫동안 겪고 성장했습니다. 인도, 베트남, 터키,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티벳, 우크라이나, 소련 중에서 여러 곳. 모두 그 옛날 국가들 이름 돌궐, 말갈, 거란, 흑수, 만주 이런 이름들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본과 혹은 다른 나라라 하더라도 한국이 모든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극강 비대칭 전력이 바로 멘탈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네버 영원히 이걸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호전적인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걸 평균적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사업차 접대 갔다가 군대 이야기 나오면 거기서 양보 없이 침튀며 개구라를 시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인정했어야 합니다. 소개팅 갔는데 김태희가 나왔고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졌고 좋았는데 그날 군대 이야기만 안 나왔어도 마무리 잘 되었을 바로 그 포인트의 개구라를 시전하다가 잘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라도 인정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차두리가 축구 잘하는 것처럼 모든 게 전쟁에 관해서는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는 것을. 그래서 일본과 비대칭 전력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게 설문조사입니다. 숫자로 나오는 명백한 것들. 한국과 일본의 전쟁을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한국인의 의견은 99%가 내용이 심플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으며 흥분한 후 죽여버려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는 북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마디는 죽여버려야지 후 나머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병대고 말여. 내가 50살인디 말여. 참전부터 할 건데 말여. 사실은 말여 그리고 방법은 말여. 이렇게 하면 돼를 시전합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안 그럴 거라고요? 물론 줄겠죠. 그렇지만 의견도 숫자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95%가 이 말부터 합니다. 한국하고 우리가 왜 싸워야 돼? 걔들 싸움 잘해 무섭단 말이야 라는 내용을 먼저 말하고 다음 말 들어갑니다. 잘 생각해보고 화해를 하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다. 사실 한국은 좋은 나라다. 그 중에 나머지 5%가 가관입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권투를 해서 싸움을 좀 한다. 내가 한 5명 해보겠다. 또 혹자는 자위대가 강하다. 걔들이 끝내줄 거다. 우리는 걱정하지 말자. 뇌구조가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전생 시 가장 심각한 비대칭 무기인 멘탈 이외에 일본이 겪게 되면 거의 불공평하다고 여길 비대칭 무기들을 추가로 말하자면 공수부대. 진짜 일본의 공수부대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해병대. 일본 어떡합니까? 해병대가 이상한 소리를 질러대면 걔들은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7군단 7군단까지는 일본에 갈 일도 없겠죠. 그냥 위쪽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현무사 5 이것 쏘기 시작하면 해병대랑 공수는 무용지물 될지도 몰라요. 현무육 이 무기는 중국에서도 불공평하다고 하는 무기입니다. 천무 개념 없는 일본 공군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무기입니다. 비행기 경납고 즉 벙커는 아주 중요합니다. 장보고 함운 영실력 그 이후 잠수함도 림팩 훈련 시 똑같은 결과. 그 다음 반대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 이건 한국 아니라. 예를 들면 태국 이런 나라와 전쟁에도 일본이 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될 위대한 비대칭 전력 매뉴얼리즘. 운영 실력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 묘사를 해보자. 바디빌딩만 외모가 상관 있을까? 군대도 외모가 상관 있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탱크 훈련 과정을 보면 국가대표 운동선수 경기 장면과 초등학생 운동회를 비교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한국은 우리가 봐도 살벌하고 무섭고 의젓하고 탱크 달리는 속도하며 70km 이상 보이는데 탑 돌리면서 포연발 발사하는 거 하며 그거 표적에 맞는 거 하며 행여나 깃발로 표시하는 깃발 돌리는 사병 때문에도 눈물이 울컥 쏟아질 정도로 박진감이 넘친다. 위통 까놓고 해병대 구보하는 모습만 찍어도 지린다. 어떻게 구보하는데 저렇게 무서운 표정이. 심지어 교회에서 군가만 불러도 무섭다. 얘들 살벌하다. 그에 비해 일본은 뭘 해도 안쓰럽다. 편안하다. 일단 거부감이 없다. 탱크는 훈련 100번 하면 99번은 세워서 한 발씩 쏜다. 아니 아예 움직이면서 쏘는 자료 딱 한 번 찾는데 성공했다. 일제 탱크에 에어컨 없다. 내 말 믿어라. 실제 상황이다. 그러면 작전 불가능이다. 뭐 탱크는 상관없다고. 해군이 중요하니까. 아이 씨발 문디 잡놈아. 탱크가 그 지경인데 배라고 안 그러겠냐. 총이건 일제 무기는 시뮬레이션이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이루어져서 우주인이 만든 지구 무기다. 믿지 마라. 중국제보다 황당한 부분 많다. 중국은 그래도 전투민족 출신이다. 중국은 한국만큼 구라도 잘 치는 민족이다. 일본하고는 다르다. 전 세계 역사상 이지스함이 어선과 충돌한 유일한 나라다. 참고로 이지스함의 정의는 배의 크기가 아니라 레이더가 기준이다. 레이더가 배에 거의 도배가 되어 있다의 정의가 이지스함의 정의다. 정상인이 한 명이 타 있다면 절대로 충돌할 수 없는 배다. 그것도 3번 충돌이 있었다. 그 사건도 아마도 매뉴얼에 안 나와서가 아닌가 싶다. 매뉴얼 고칠 때까지는 충돌하겠지. 공군에 일본이 신형 무기가 더 많다. 그렇지만 일본의 공군을 잡을 무기가 있는가? 한국에는 천무가 있다. 레이저 무기 나왔다. 이건 단가도 싸다. 아 진짜 중요한 거 있다. 일본은 그 비싼 비행기에 개인 벙커가 없다. 폭격을 막을 개별 경납고 없다. 미군들 비행기 빼면 10%가 안 된다. 왜냐고 묻지 말라. 나도 모른다. 왜 그런지. 한국은 90% 이상의 전투기에 개별 경납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개별 경납고 비율이 가장 높다. 비싼 건데 관리 잘해야지. 거기 전투기 뜨면 우리도 동시에 떠서 싸우고 그런 상상하지 말자. 운동회냐. 걔들은 걔들대로 폭격도 오고 마주친 건 몇 대 싸우고 시간대는 당연히 틀리겠지. 영화 찍냐. 우리는 싼 무기로 걔들 오는 거 좀 잡고 또 안 뜬 비행기 우리가 폭격으로 조지고 녹진호가 야외에 세워놓는데 미군 연합군 사령관회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냐 물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하는 사람들 말본새가 의견을 정확히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아이싱크 왜? 일본은 이런 장점이 있고 한국은 어떠며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은데 답변이 앱솔루트리 코리아 라고 했대. 시뮬레이션 돌려볼게.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어. 현실 가능성 있게. 그리고 걔들 성격 감안해야 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북한도 상관 있고 중국도 상관 있고 뭐 복잡했겠지. 어느 날 일본인 중에 한계를 넘긴 행동을 했다. 모중일 전쟁 때 만주일본군 사령관 무타쿠치 레냐 같은 놈이 있어서 돌발 행동을 해서 공격 나왔다 치는 거지. 그때 한국 반응부터 시작할게. 1. 뉴스 보내고 대통령이 반격을 지시한다. 동시에 국방부 장관하고 참모총장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웃기는 거 동네에서 아저씨들도 모인다. 2. 일단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모든 전력을 필요하지 않음을 인지하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은 7군단을 긴장시켜 휴전선 방어와 혹시 모를 비상사태의 대비를 지시한 후 나머지 몇 개 사단중 공격이 가능한 부대를 동쪽 작전 지역에 집결시킨다. 3. 해병대와 공부수대는 벌써 작전 준비 중이다. 첫 번째 작전에 대마도 점령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상황 발표 후 4시간쯤 후가 되려나. 4. 사실 북한에 대한 작전도 우리가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1, 2, 3가 우리 권한 내에서 다 정해져 있다. 최소 일주일은 공식적으로 때릴 것이 정해져 있다. 이거 자료가 있더라니까. 법적으로도 다 정해져 있고 누구 허가 맞고 말고도 필요 없이 전면전되면 군대선에서 저절로 시행되는 것이 있다니까. 이게 누가 말려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법이 무서운 거요. 반나절 안 되었는데 해병대나 예비역들 지원하는 뉴스가 인터넷을 도배한다. 6. 이거 군대 지원 문제로 해외 토픽 도배된다. 그 숫자에 이 새끼들 미쳤다로 해석한다. 7. 거기에 비교해 일본 대책 헤매는 것이 뉴스에 뜬다. 벌써 한국은 메인 작전 2가지 정도는 시행이 진행된다. 8. 공군 교전 2~3군데와 폭격 2~3군데 이루어지는데 하루 정도 소비된다. 9. 절대 공군 동시에 안 뜬다. 운동회 아니다. 양측 피해 규모의 차이가 너무 압도적이다. 10. 전쟁을 준비한 나라와 5,000년 동안 한국에 보호받고 빨아먹은 자녀 국가의 차이가 너무 압도적이다. 하루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11. 공격 들어온 일본 공군 손상이 많고 상당수 대기 중이고 손상은 천무와 이번에 배치된 레이저 무기도 효과가 컸지만 재래식 발칸 개량으로도 꾸준히 업그레이드한 결과다. 12. M167A1에서 분당 4,500발까지 업그레이드된 것과 VADS 벌컨 에어 디펜스 시스템에 3km 내에 근접한 전투기에게 효과를 본 것이다. 반면 일본 M167A1에 격추된 한국 공군은 없었다. 13. 대마도와 강원도에서 동시에 상륙부대를 보냈다. 이때 뉴스로 공고로 지역을 공포했다. 14. 모든 공수부대가 동시에 작전을 시행한다. 해병대와 같은 시간대를 공표하고 지역을 발표하지 않았다. 15. 일본이 공황 상태에 빠진다. 상륙 말도 없다. 항복말도 없다. 나서는 새끼도 없다. 조용하다. 16. 그냥 한 3일만 묘사했는데 얘들 어떡하죠? 불쌍해서.